비타민 D 검사의 모든 것. 필요성, 기준 수치, 검사 방법, 유의사항 등. 암과 마찬가지로 이런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본인의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전혀 모니터링하지 않는 것은 거의 범죄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막말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타민 D 연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은 마이클 홀릭 박사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주로 검사받는 항목인 순환형 비타민 D와 신장 기능 확인차 하게 되는 활성형 비타민 D를 밝혀내어 현재 전 세계 비타민 D 검사의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를 발판 삼아 수많은 임상을 활발히 펼친 그룹은 전 세계 비타민 D 의학계라 봐집니다. 그리고 대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알리기 위해 2008년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책이 비타민 D 혁명이었죠. 이 책 저자 소량칼사 박사도 북미 비타민 D 학자입니다. 그리고 첫 장면에서 보셨던 동영상 강의의 머콜라 박사와 같은 북미 비타민 D 학자들의 노력의 결과로 비타민 D와 햇빛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 몇 부분만 발췌했습니다만 가급적 위 동영상 전체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Because this information is just vital for you and your family to understand and implement, because we are going through literally a public health crisis of epidemic proportions based on simple, pure ignorance and misinformation. And one of the major reasons why I like vitamin D so much is that it really gives you one of the biggest bangs for your healthcare dollar that you could possibly get. I mean, the benefits are beyond profound, and in many cases, of course, the simplest way that you're going to get vitamin D is by sun exposure. It doesn't cost you anything, and that's why I'm really on a massive campaign to help educate everyone so they can have a really thorough understanding, and once they have this understanding, then they will go out and implement and take actions to make sure they and their family are getting this important supplement. And these are one of the conditions like cancer where I think it's criminally negligent malpractice if you have one of these serious diseases that you aren't monitoring your vitamin D levels. 저도 답답한 마음에 아픈 분들 보면 무조건 비타민 D부터 검사하시라 합니다. 굳이 목숨을 위협하는 암뿐 아니라 피부질환이든 근골격계 질환이든 무엇이 되었건 말입니다. 보험 유무에 따라 1, 2만 원 전후에 부담 없는 비용입니다. 가까운 동네 병원에 전화부터 해본 후 가셔서 비타민 D 피검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검사 항목은 활성형 비타민 D가 아닌 순환형 비타민 D인데요. 굳이 구분해서 말하지 않더라도 최근엔 대부분 순환형으로 검사를 하니 병원에 방문해서 비타민 D 검사만 언급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일조량이 비교적 많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90% 이상의 국민에게서 비타민 D 결핍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 주요 국가 55개국 중에서 꼴찌인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비타민 D의 기능 핵심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비타민 D는 활성 단계의 형태에서는 비타민이 아닌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다. 마이클 홀릭 박사팀은 인체 대부분의 세포와 조직이 25D를 간에서 대사시키고 1.25D3로 변환시키는 기능이 있음을 밝혀냈으며 동시에 신체의 거의 대부분이 세포와 조직, 기관들이 비타민 D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고 그것과 결합하여 세포막을 통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사람의 생후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후생 유전 요소인 비타민 D는 체내의 유일한 물질로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것이 불가능하며 2000개가 넘는 유전자 조절을 담당할 뿐 아니라 조직과 세포의 수리 및 유지라는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다. 비타민 D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골다공증, 구루병 같은 단순한 질병의 예방뿐 아니라 다른 수많은 질병에 대해서도 필수적이고 중대한 역할을 한다. 그 중에 하나는 비타민 D의 항생제 기능이다.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D가 강력한 항생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비타민 D는 다양한 종류의 염증을 예방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특정 항균 펩티드를 증가시키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 몸 스스로 항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또한 비타민 D는 세포 분화를 증가시킨다. 즉, 암세포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고 다른 곳으로 침투하여 전이되는 가능성을 낮춰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암이 다른 조직으로 퍼지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비타민 D는 혈관 생성 현상을 감소시킨다. 혈관 생성이란 암세포가 기존의 혈관을 자극하여 새로운 혈구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암세포의 성장을 위한 영양을 공급하도록 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현상을 억제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을 막아 결과적으로 암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한다. 비타민 D 검사의 진짜 필요성. 비타민 D 학자들에 의하면 BD는 120여 가지 질환과 관련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 중요 질환 대부분이 망라돼 있음을 알 수 있고 한국의 비타민 D 정보센터 사이트에 요약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서 현재 당면한 자신의 중요 질환의 발병 혹은 악화의 원인의 비타민 D 결핍인지를 정확히 확인을 해야 향후 치료 방향과 목표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BD 결핍이 중요 원인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저렴하고 간단한 검사이니 온 가족이 잠시 시간 내서 검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비타민 D 수치의 기준. 심각한 결핍은 0에서 10나노그램/ml, 결핍은 10에서 20, 부족은 20에서 30, 정상은 30에서 100, 과잉은 100 이상이다. 하지만 비타민 D 학자들은 건강을 최적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정부와 의학계의 기준치가 역부족이라고 주장하며 건강 최적치는 따로 있다고 하는데 이는 비타민 D 자외선요법으로 모든 질환 자연 치유를 목표로 하는 우리 카페의 건강 최적치 수치와 일치합니다. 비타민 D 학자들이 권고하는 건강 최적치 수치는 40에서 70나노그램/ml입니다. 이 수치 평생 동안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수치입니다. 비타민 D 보충제와 주사제에 대해서 비타민 D 보충제와 주사를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관련된 기사 2개를 첨부합니다. 당신이 먹는 합성 비타민, 약이 아닌 독. 이른바 비타민 천국 시대가 도래했다. 너도 나도 비타민제, 비타민 음료를 복용하고 있다. 기업들이 온갖 광고로 앞다퉈 비타민 결핍의 위험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비타민 결핍의 시대에 살고 있을까? 독일의 슈피겔 편집장은 비타민 쇼크라는 저서에서 정반대의 주장을 펼친다. 비타민 결핍이 아니라 과잉이 문제라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비타민 과잉만이 아니다. 이 비타민 과잉을 조장하는 주범이 바로 합성 비타민이라는 사실이다. 합성 비타민이란 자연 식품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이 아니고 화학적으로 합성하거나 생명과학에 의해서 제조된 비타민을 말한다. 문제는 식품 속에 함유된 천연 비타민과 달리 합성 비타민의 섭취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보고가 전 세계적으로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타민 주사 열풍이 뒤안길 괜히 맞았다. 납상의 복통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비타민 D 주사의 경우 더 주의를 요한다. 비타민 D 주사를 맞고 나면 알약을 복용했을 때보다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올라가는 수준도 알약과 비교해 훨씬 높다. 일정 농도를 유지하는 게 좋은데 어떨 때는 너무 높고 또 어떨 때는 너무 낮다는 게 문제다. 고용량의 비타민 D를 주사로 사용했을 때 초기에 낙상의 위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비타민 D 영양제로도 효과는 있지 않을까요? 일단 아이들에게서 잠시 역할을 할 뿐 성인에게서는 단기적으로도 거의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수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니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자연요법의 입장에선 장기 복용 시 체외 배출되지 못하는 합성화학 성분들의 일부가 끊임없이 혈액을 끈적이게 만드는 어혈의 일부인 노폐물 찌꺼기로 작용하게 되죠. 몸속 모든 장기, 피부의 모세혈관을 막아가기 때문에 나중엔
약발은 물론 피부로 광합성한 진짜 천연 비타민 D조차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모든 영양제,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이니 식사만 제대로 맛나게 드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D 보충제와 자신의 피부가 만들어내는 천연 비타민 D의 차이점을 언급한 마이클 홀릭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러한 현상을 진품이란 개념에 비유한다. 당신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큐빅 지르코니아와 진짜인 다이아몬드 중, 상표 없는 소다와 진짜인 코카콜라 중, IMAX 영화관에서 하와이로 가상의 여행을 떠나 화산에서 흘러나오는 용암을 보는 것과 진짜로 실제 여행을 가서 하와이에서 직접 화산을 보는 것 중, 나는 당신이 이 모든 결정에서 후자를 택하리라고 생각한다. 만일 신체가 일일 용량의 비타민 D를 얻기 위해 어느 방법을 택할지 말할 수 있다면 신체는 쉽사리 알약보다는 비타민 D의 햇빛 공급원에 기립박수를 보낼 것이다. 3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 것과 꾸준히 보충제 복용 중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요? 저희 카페는 자외선요법, 즉 햇빛의 자외선을 쪼여서 피부에서 직접 광합성을 통해 비타민 D를 천연으로 만드는데 관심을 가진 분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이 아닌 두 가지 방식, 즉 주사제와 보충제는 간편하게 해결을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초스피드, 초인스턴트 생활 방식에 의해 건강을 잃은 분들이 다시 비타민 D 또한 간편한 방식에 눈을 돌리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지요.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의 화학 성분에 몸서리를 쳤을 텐데요. 모든 보충제, 비타민제, 주사제는 기본적으로 화학 성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얼마큼 해를 주느냐의 정도 차이일 뿐이지요. 밝혀지지 않은 인체 내에서의 유해성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위에 예를 든 가습기 살균제의 폐해도 10년 이상 사용되어 오다 겨우 수면 위로 떠오른 예일 뿐이지요. 둘 다 똑같은 합성화학제라는 측면에선 동일하게 의미가 없고 백해무익에다 부작용과 중독증 위험이 있겠으니 제대로 비타민 D를 만들고 싶은 거라면 햇빛을 쪼이시고요. 이른 건강이 있어 되찾아야 하는 것이라면 햇빛만으로는 태부족일 테니 자외선요법을 정성껏 시간 투자하여 가짜가 아닌 진짜 비타민 D를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햇빛의 UVB와 형광램프의 UVB의 파장에 대한 마이클 홀릭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UVB 형광램프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지만 280에서 320나노미터 파장, 즉 광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면에선 인공광분자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으며 모두가 진짜다.